여러분, 북어게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지금 이제 연휴 지나고 나서, 첫 주말이거든요. 토요일인데, 어떻게들 지내시나요? 이곳 강화는 아주 매서운, 햇볕은 쨍쨍하고, 그리고, 하늘은 굉장히 맑은데, 바람이 아주 매섭게 불고 있네요. 예. 오늘 북어게인 세 번째 시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북어게인에 대한 그 반응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봐주셔서, 사실은 뭐 다른 유튜브, 인기 있는 유튜브에 비하면은 그건 아주 이제 작은 거지만은,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넋두리들, 그리고 이렇게 인생 산막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새롭게 시도하는 발걸음에 이렇게 함께 해주는 사람, 예. 제가 생각하기에 20명, 10명만 있어도 힘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지난번 북어게인 두 번째 시간에 대해서, 한 2, 3일 만에, 막 조회수가 60회 막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서, 나 외롭지 않다. 내가 하는 일에 이렇게 지지하고, 그렇게 뭐 끝까지 이렇게 그 유튜브를 끝까지 보실지 안 보실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이런 분들이 있구나, 내가 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한 것만 해도, 제가 인생 산막을 이제 조금씩 한번 이렇게 발걸음을, 힘겨운 걸음이나마 내디딜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북어게인 세 번째 오늘 시간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보다 이게 과거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읽는다라는 것이 조금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어저께 세 번째 북어게인을 위한 것보다, 세 번째 제가 과거에 읽었던 책을 이렇게 보고 선택을 하고, 그 책을 다 읽은 후에 이제 세 번째 어게인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북어게인 세 번째 시간을 위해서 책을 읽었고요. 그리고 읽고 나서 여러 가지 드는 새로운 생각들, 그때와는 다른 여러 가지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일이 즐겁기도 하지만, 즐거운 만큼, 재미있는 만큼 또 에너지도 들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힘든 만큼 제가 배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새롭게 배우는 측면들, 새롭게 알게 되는 내 자신에 대한 것, 주변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것,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이제 북어게인을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이렇게 첫 번째 뭔가를 소개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서설이 길죠, 그죠? 이 꼰대 돼서 그래요. 네. 그리고 제가 녹음된 그 방송 유튜브를 제가 다시 들어봤더니, 진짜 강의식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는 식으로 목소리가 그렇더라고요. 요거 좀 이제 올해는 좀 이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리고 마치 그렇잖아요. 이금희 아나운서, 이런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라디오 하는 사람들이 부드럽게 하듯이 그렇게 한번 흉내내볼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부드러워졌나요? 그래서 오늘 북어게인 세 번째 시간은 제가 다시 읽은 책이 소설입니다. 사실은 소설인데, 의외로 그 책을 다시 읽으면서 새롭게 이렇게 제가 생각되는 게 너무 많아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이 세 번째 북어게인 시간은 2번 나누어서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과 상호작용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의도적으로 노력해야 될 게 하나가 말을 좀 부드럽고 천천히 하는 것. 저는 말을 너무 빨리 하고요. 또 우리 이제 저와 파트너인 임꼬는 너무 느리게 하고, 그죠? 이렇게 중간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든지 좀 천천히 진행을 하고, 그리고 너무 길지 않게 진행하는 거. 그러니까 딱 20분에서 25분 사이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하고 끝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남아있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북 어게인 시간 기다리셨나요? 기다리시는 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그리고 두 분의 선생님이 편지 받고 싶다고, 손편지 받고 싶다라고 해서 제가 손편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직 저에게 주소를 알려주시지는 않으셨어요. 물론 뭐 제가 그분들의 주소를 알려면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도 이제 그 주소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손편지를 별건 아니지만 제 마음을 담은 손편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북 어게인 세 번째에 소개해드릴 다시 읽는 책을 소개하기 전에 그 책에 대한 여전히 왜 그 책을 읽었을 때가 어떠한 상황이었었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먼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난번에도 제가 그 평화로움이라는 책을 읽었을 때 그때의 상황, 2002년이죠. 근데 이 책은 그것보다도 훨씬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20년 전이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30년 전쯤 되는 거죠. 그죠? 30년 전에 읽었던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그때 이 책은 1993년? 네, 제가 이제 읽은 책인데 1993년을 제가 이렇게 회상을 해봤습니다. 이 책을 읽었을 당시에 1993년에 나는 어떠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가 제가 30대 초중반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33살, 4살? 뭐 요즘 됐을 텐데요. 그때 참 제가 이렇게 꽃다운 모습이었었는데, 믿거나 말거나. 예. 이 책을 소개해드릴 책을 읽은 것이 1993년이었었는데, 1990년대, 91년, 92년, 93년. 요즘에 어떠한 상황이었나를 이렇게 떠올려 보니까, 지금 이제 왼쪽에 버스가 있죠. 그런 것처럼, 이게 이제, 그때가 30대 초반인데, 제가 토요일 날, 어느 봄날이었어요. 토요일 날 보통 이제 그때는 토요일에 오전만 근무할 시절이었어요. 제가 공무원이었을 시절인데, 30대 초반에 토요일 날, 근무를 마치고 시내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는데, 그때 우리 아이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나이가 한 6살? 아니야, 한 5살, 6살쯤 될 무렵이었네요. 6살, 5살, 6살 됐을 무렵입니다. 그래서 퇴근을 하는데, 한 4월이었던 걸로, 5월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퇴근을 하는데, 바깥에 장미가 정말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 거예요. 장미꽃하고 봄꽃들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는데, 길가에 쭉 피어 있는데, 너무 따뜻하고요. 너무 화창하고, 그리고 꽃은 바깥에 버스 창 밖으로 보이는 장미꽃이나 꽃들이 이렇게 화려하게 피어 있는데, 갑자기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면서,
그리고 굉장한 슬픔이 느껴지더라고요. 나는 그걸 보면서 그런 슬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물이 나서 눈물을 괜히 울컥해가지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내가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어렸을 때 그렇게 힘겨운 삶을 살았지만은 지금은 안정적인 직업도 가지고 결혼도 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슬프고 서럽지? 이 감정이 뭐지? 라고 내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밑을 이렇게 들여다 보면서 너 왜 그러는 거니?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슬프지? 그리고 왜 이렇게 그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왜 그러지? 라는 질문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슬픈 감정이 드는 것 자체가 내 삶에 있어서 나로서의 삶에 대한 희망이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목표가 아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이렇게 비교적 안정적인 가정생활도 하고 있는데 내가 그것이 내 삶의 목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서 나는 잃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나 자신은 없는 이제 나는 더 이상 그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그런 느낌 때문에 그런 슬픔이 느껴졌다라는 나의 찬란함, 찬란한 꿈, 뭐 이런 것들이 순간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슬프고 허망하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오랫동안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내가 꿈이 있었나? 내 꿈은 무엇이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최선이었기 때문에, 어떤 꿈을 갖고, 목표를 갖고, 그냥 학교 하루 다니고, 학교 졸업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목표였었죠. 무엇을 하고, 뭐, 이런 꿈이, 그리 생각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너무 힘들면, 현실의 삶이 힘들면은, 꿈을 갖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내가 꿈을 잃고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그것이 나를 허망하고 슬프게 하고 이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나에게 절망적이다라는, 그런 이제 자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내 꿈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초등학교 때는 꿈이 있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초등학교 때 꿈이 이제 사실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글 쓰는 작가가 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사가 되는 거죠. 교사가.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요. 그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내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그 꿈, 교사가 난 될 수가 없나? 글 쓰는 거는 할 수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사가 되고 싶어 하는 그 꿈이 그때는 저한테 더 이렇게 크게 다가왔어요. 교사가 되는 거. 그래서 교사가 되기 어려우면은 그때 당시에 든 생각이 교사 자격증이라도 따자.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2급 자격증을, 그 당시에는 교육대학원을 그냥 가서 석사학위를 받으면은 그 과정 중에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은, 교사 자격증이라도 일반 따보자. 교사가 되지는 못하지만 교사 자격증이라도 따는 꿈을 한번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교육대학원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도 굉장히 반대했고요. 근데도 제가 교육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꿈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한 거죠. 그 당시에 꿈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할 무렵에 대학원에 들어가서 교사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야간대학원, 이제 교육대학원이니까 일주일에 2번 정도, 저녁에 가서, 제가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나왔는데요. 의정부에서 전철을 타고, 일주일에 2번, 저녁 때 야간에, 동국대학교, 가고 돌아올 때, 야간에 10시 넘어서, 전철을 타고 오는데, 그 저녁
그 공기가 그렇게 상쾌하게 느껴질 수가 없었던 그 순간을 지금도 사실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육대학원을 가고 그리고 이제 그 교사 자격증, 중등교사 2급 자격증을 위한 그 공부를 하고 그 자격증도 따고 교육학 석사가 됐죠. 근데 그때, 그 시기에 93년, 제가 94년에 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거든요. 근데 93년에 이 책을 읽었던 거죠. 사실은요. 93년 무렵에. 그래서 이 책은 저에게 여러 가지 희망을 갖게 해준 책 중에 하나예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배경 속에서 이 책을 그때 당시에 아주 굉장히 그 꿈을 이룬 그 시기에 꿈을 잃고 사는 내 자신의 삶에 대한 자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꿈을 새로이 생각하고 그리고 그 꿈을 위한 새로운 시작을 했던 그 시절에 만났던 책입니다. 궁금하시죠? 무슨 책인지요? 예, 그래서 그때 만난 책. 바로 이제 그 박완서 소설가 이분이 1931년생이세요. 저희 어머니보다 2살 많으신데요. 그 2살 많으신데도 10년 일찍 돌아가셨죠. 암으로 해서 10년 일찍 돌아가셨어요. 1931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의 책은 워낙 많아요. 예. 지금 제가 이제 2개의 책을 지금 이제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 이 책 말고도 그때 당시에는 박완서 선생님한테 빠져가지고, 서 있는 여자, 이분이 쓴 소설은 제가 거의 다 읽었는데요.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그 내용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겁니다. 이번에 이 책을 다시 한번 북어게인 하면서 북어게인 이거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읽으면서도 이 책이 내용이 뭘까라고 하고 다시 읽는데 새롭게 읽은 그 전에 읽었던 내용들이 하나도 기억에 나지를 않더라고요. 그걸 보면은 이걸 읽었을 때 그때 박완서 선생님에 빠져서 이 책 저 책 다 읽었지만 그냥 읽은 거지 나에게 그렇게 그 내용들이 크게 이렇게 와닿았던 거는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 2 책 중에서 저는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라는 책을 선택을 했고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요것은 이제 여름쯤에 읽고, 이 북어게인에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그만턴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책을 선택을 해서, 이제 읽어봤습니다. 내용이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내용은 기억 안 나는데 어떤 책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떤 책들은 그 제목은 안 나는데 내용이 생각나는 책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소개해줬던 그 김연경 소설가의 그 책들은 거의 다 내용이 전체적으로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중요한 측면과 관련된 것들은 기억을 하거든요. 제목은 몰라도 이제 좀 기억을 하는데 이 박완서 선생님의 책은 제목은 기억하는데 내용이 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아직 잘 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박완서 소설가 박완서 선생님의 책은 제가 새롭게 꿈꾸기 시작한 시점에 이제 읽었던 책들이고요. 그렇게 왜 박완서 선생님에게 빠졌나고 하면은 2가지 측면에서 이제 그 당시에는 아마 책 내용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이렇게 빠졌던 이유가 제가 교사가 되는 꿈도 있었지만 소설가가 되는 꿈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공부를 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교사는 되지 않았지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신 이제 교사가 되는 꿈을 다시 꾸니까요.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이 소설의 제목처럼 그 꿈을 꾸기 시작하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교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교사가 되기는 어렵지만은 중고등학교 교사가 되기는 어렵지. 그때 당시에는 35세가 교사 자격증, 그러니까 교사 임용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교사 자격증을 취득을 했을 때는 조금 늦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니까 대학에서 이렇게 그 시간 강사로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잘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소설가가 되고자 하는 꿈을, 다시 이제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제가, 그 이분 책을 이렇게 소설을 그렇게 많이 빠져서 읽은 이유가, 두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일시. 이분하고 저를 제가 좀 동일시하는 면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이분이 40살에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고 하는데 뒤늦은 나이에 40세에 등단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꿈을 자각하기 시작한 시기가 30대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초중반, 중반이죠. 중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나는 박완서 선생님처럼 40살에 등단을 하겠다라는 그런 등단할 수 있다. 그런 동일시 때문에 그랬고요. 박완서 선생님이 지금 사진을 보게 되면 인자하시고 편안하시지만 예쁜 얼굴은 아니에요. 평범한 그냥 우리나라의 보통의 여자같이 생겼죠. 제가 그렇고 저도 예쁜 외모가 아니고 평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도 또 동일시가 됐고요. 그리고 이분이 아버지가 이분은 3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아주 외향적인 성격이 아니에요. 내향적인 성격이에요. 부끄러움도 굉장히 많이 타시고요. 예, 이런 게 저하고 동일시하는 면이 있어서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의 소설을 무진장히 읽었죠. 이분의 책들을. 그래서 저에게는 이분은 희망의 역할 모델이었었죠. 근데 이제 요번에 책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절대 나는 박완서 선생님 같은 소설가가 될 수 없다. 라는 것을 한번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요번 그 책을 다시 리마인드해서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 책을 이제 박완서 선생님의 많은 책들을 제가 읽고 박완서 선생님의 책들은 지금 거의 다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소개해드릴 책은 이 그만던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책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이 책 혹시 읽어보셨나요? 그 이후에 이 그만둔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이 책은 중고등학교, 초등학교에도 이 부분들이 소개가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으셨을 수도 있고 읽지 않으셨을 수도 있고 혹시 갑자기 든 생각인데요. 제가 지금 이제 그 북어개인 시간에 이렇게 소개하는 책들 새롭게 구입하거나 이러지 마시고요. 혹시 렌트하시고 싶으시면, 빌리시고 싶으시면은, 저한테 빌리셔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만둔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책입니다. 자, 이 그만둔 시간은 누가 다 먹었을까? 어떤 내용일까요? 예. 자, 일단 제가 이제 박완서 선생님을 모델링 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제가, 지금 이제 새롭게, 박완서 선생님을 모델링 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분이 작가가 되지 않아도 이분의 삶에서 모델링 하고자 하는 측면들이 소설가로 활동한 때 그 이후의 삶을 제가 모델링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걸 읽을 때는 우리 이 PD가 여기다가 좀 음악을 깔아줬으면 좋겠네요. 자, 읽겠습니다. 나이가 드니 마음 놓고 고무줄 바지를 입을 수 있는 것처럼 나 편한 대로 헐렁하게 살 수 있어서 좋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어서 좋다. 다시 젊어지고 싶지 않다.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할 수 있는 자유가 얼마나 좋은데 젊어가 바꾸겠는가. 다시 태어나고 싶지도 않다. 살아오면서 볼 꼴 못 볼 꼴 충분히 봤다.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싶지 않다. 한 겹, 두 겹,
책임을 벗고 가벼워지는 느낌을 공유하면서 살아가고 싶다. 소설도 써지면 쓰겠지만 안 써져도 그만이다. 네. 말년의 박완서 선생님은 노년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후배들에게 이렇게 나이 먹어야 한다고 조용한 몸짓으로 표현하셨고요. 구리의 시골 동네에서 노년의 침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박완서 선생님을 모델링하고 싶어 담고 싶었던 부분이 지금 자료 화면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노년의 구리 시골 동네에서 소설을 쓰지 않으시고 은퇴하신 거죠. 이렇게 사셨는데 박완서 선생님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와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함께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 보여서 저도 이렇게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강화로 왔고요. 제가 강화에 오면은 저와 함께하는 이런 분들이 이렇게 와주실 줄 알았죠. 근데 저는 이제 박완서 선생님을 닮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을 꿈을 꿨지만은 꿈을 꿨지만 이렇게 살고 싶었었지만은 이렇게 살지 않아도 사람들이 오면 좋겠지만 오지 않아도 그만인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박완서 선생님처럼 박완서 선생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뭐 이렇게 바라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노년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보여주시고 후배들에게 이렇게 나이 먹어야 한다는 거 몸짓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라고 하면 이렇게 자기의 삶으로 보여주신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은 어찌됐든지 간에 박완서 선생님의 노년의 아름다움, 노년의 침묵을 담고 싶다라는 생각을 더 확실하게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벌써 27분이 돼서요. 여기까지 일부, 그러니까 북어게인, 세 번째 북어게인, 첫 번째 시간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래도 벌써 30분이 됐네요. 죄송해요. 제가 20분에서 25분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준비한 자료 두 번째 자료는 그만둔 시간은 어디로 갔을까? 내용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들 두 번째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우리 만나요. 그리고 구독, 그리고 댓글 나눠주시면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국어게임을 하는데 훨씬 더 힘이 되겠죠? 여러분, 두 번째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